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마음 든든 화재 공제라고 은행에서 쓰는 상담 시나리오랑 내부 판매 노하우 자료예요. 네, 안녕하세요. 적금 만기된 고객한테 이걸 어떻게 딱 제시하는지, 뭘 강조하는지 그런 전략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네, 실제 현장에서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 논리를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자료들이죠. 맞아요. 옆에서 상담하는 걸 지켜보는 것처럼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이게 또 단순 보험이 아니라 만기 환급금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객이 인식하지 못하는 니즈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상품 매력으로 연결하는지 그 과정 자체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화 시작하는 방식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적금 만기 고객이 왔는데 직원분이 요즘 동네에 아파트 불났다는 뉴스 보셨어요? 하면서 슬쩍 화재 대비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바로 그거죠. 그냥 보험 드세요가 아니라 누구나 막연하게 갖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생각을 실제 주변 사건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현실감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남의 일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상품 소개를 위한 자연스러운 맥락을 만드는 거죠. 상당히 영리한 접근법이에요. 그렇게 분위기를 좀 잡고 나서 마음 든든 화재 공제를 소개하는데요. 이름부터 든든하다는 느낌을 주면서 뭐 화재, 폭발, 누전 이런 기본적인 거 당연히 되고요. 네, 기본적인 위험 보장은 필수죠. 근데 거기에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걸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뭐죠?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 그게 말 그대로 일상생활하다가 나나 우리 가족이 실수로 다른 사람 몸이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놀다가 친구네 뭐 비싼 장난감을 망가뜨렸다거나 아니면 키우는 강아지가 누굴 물었다거나 뭐 그런 거요. 아하, 그런 생활 속 사고들? 네, 기본적인 화재 보장에다가 이런 생활 밀착형 보장을 더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면서 상품의 쓰임새를 넓히는 전략인 거죠. 근데 고객들이 보통 보험 그거 그냥 돈만 내고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이 강하죠. 근데 이 상품은 그게 아니라는 점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다. 적립식 구조다.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게 이 상품 설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월 3만 원부터도 가능하고 3년 만기되면 낸 돈의 90% 이상 돌려준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딱 제시하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보험료는 비용이다. 이 생각을 깨려는 거죠. 보험료는 저축기랑 보장을 합친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프레임 전환이네요. 네, 만기 환급률을 높게 제시해서 마치 적금처럼 만기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 자료에 일석삼조라는 표현이 있던데 그게 딱 이런 맥락이에요. 위험 대비 저축. 또 뭐죠? 뭐 마음의 안정. 아무튼 위험 대비랑 저축이라는 두 가지 큰 니즈를 한 번에 해결해준다. 이런 인상을 주려는 거죠. 그 판매 노하우 문서 보니까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특약으로 아까 말씀하신 가족 일상 배상 책임 이걸 꼽더라고요. 네. 그게 활용도가 높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설득력 있어 보였어요. 뭐 키우는 개 럭키가 이웃을 물어가지고 치료비랑 합의금 나갔는데 이걸로 처리했다. 네네. 그런 실제 사례. 그리고 또 아들이 처갓집 놀러 갔다가 TV 액정을 깼는데 그것도 이걸로 배상 처리했다고요. 그렇죠. 그런 개인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고객 입장에서는 확 와닿는 거죠. 나한테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 싶겠어요. 네, 그냥 상품 설명서에 있는 딱딱한 약관 읽어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위험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눕히게 해주니까요. 판매 전략 쪽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에이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화재 발생 확률 자체는 낮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걸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적금 만기 고객처럼 목돈 마련에 관심 있는 사람들 심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좀 충격 요법인가요? 화재 피해 사진 같은 걸 보여준다거나. 네, 시각자료 활용도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배상 책임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라고 하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자영업자나 사업자 고객한테는 좀 다른 포인트로 어필하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위험 대비나 뭐 목돈 마련 이거 외에 또 다른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납입하는 공제료를 손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요? 네, 사업상 필요한 경비로 처리해서 그만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럼 단순 보험이 아니라 사업관리 도구 같은 느낌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포지셔닝하는 전략인 거죠. 특히 뭐 퇴직금 준비 같은 게 마땅치 않은 자영업자들한테는 일종의 재무관리 수단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마음 든든 화재 공제라는 상품은 화재라는 좀 큰 위험에 대비하면서도 만기되면 목돈도 받고 또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자잘한 배상 책임 위험까지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려는 좀 복합적인 상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파는 과정에서는 그 실제 경험담을 활용해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아주 핵심적인 전략으로 보이고요. 네, 위험보장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랑 자산 형성이라는 재테크 목적,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해서 고객의 다양한 필요를 한 큐에 해결해 주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상품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상품처럼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터지면 피해가 아주 큰 위험, 예를 들면 화재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발생 빈도는 상대적으로 잦은데 피해 규모는 작은 위험, 뭐 일상 배상 책임 같은 거. 이런 성격이 다른 위험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렇게 다른 성격의 위험을 하나로 묶는 것이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